여러분 안녕하세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최신 포토샵 2023 버전 24 기초 과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선택의 다양한 기능과 방법을 알아보고 컬러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택에는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여기도 선택이고요. 여기도 선택이죠.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선택 방법을 돌려가면서 쓰게 됩니다. 첫 번째로 폴리곤 라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문 밖에 있는 이 부분을 이런 풍경이 보이게끔 만들어 줄 거예요. 즉 문 밖에 바깥의 풍경이 보이는 거죠. 확대를 해 볼게요. 확대를 해 보시게 되면 지금 사각형 선택 툴로는 이 구역을 정확하게 선택을 할 수가 없죠. 사각형 선택 툴로 그려보면 수평이 지금 맞지가 않죠. 여기는 약간 기울어 있죠. 그런데 사각형은 수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대로 선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라쏘 툴로 이용을 해도 되는데요. 이 라쏘 툴은 마우스를 움직일 때 아무리 잘 움직여도 우리가 직각, 직선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라쏘 툴을 누르고 있을 때 나오는 폴리고널 라쏘 툴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이 폴리고널 라쏘 툴은 마우스로 클릭하면 그 클릭한 부분이 직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계속 이어지죠.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이런 식으로 마우스 옆에 동그라미가 나와서 처음과 끝이 이어진 이런 식의 다각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폴리고널 라쏘 툴입니다. 자, 선택 해제할게요. 선택 해제 뭐죠? 컨트롤 D. 자, 여기서 이 부분들을 이 폴리고널 라쏘로 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확대를 좀 더 할게요. 그 다음 여기서 폴리고널 라쏘 툴로 찍어줍니다. 땅 찍고요. 자, 그 다음 옆으로 움직여야죠. 자, 단축키 보였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손바닥으로 바뀌고 클릭 드래그해서 옮긴 다음 스페이스에서 손을 띄면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자, 그래서 기본 단축키는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클릭하시고요. 스페이스로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자, 여기는 직선이니까 이대로만 찍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클릭합니다. 자, 다시 또 이쪽으로 움직이고요. 자, 또 여기 찍어줍니다. 그리고 또 아래로 내려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서 이 부분 클릭하시고요. 자, 그 다음 여기 클릭하고 이렇게 클릭을 해주겠죠. 이런 것들은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최대한 정교하게 선택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자, 더블 클릭해서 이 부분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우고 이 밑에 다른 그림을 넣을 거예요. 이 그림 넣을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뚫려 있어야 되는데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 백그라운드 상태죠. 이 백그라운드는 도화지라고 그랬어요. 제일 아래쪽에 있는 도화지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는 다른 걸 넣을 수가 없어요. 레이어는 어땠죠?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위치에 넣을 수가 있었죠. 하지만 백그라운드만 예외입니다. 이것은 바닥에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하를 만들지 않은 이상은 1층 밑에 땅 파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사를 해서 아래쪽에 지하층을 하나 더 만드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이 백그라운드를 더블 클릭해서 아래쪽을 띄워줍니다. 자, 해볼게요. 여기 있는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레이어 제로라고 나오죠. 이 백그라운드는 레이어가 아니에요. 바닥에 붙은 거기 때문에. 자, 레이어 제로죠? 오케이 합니다. 그러면 백그라운드가 레이어 제로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이 아래에도 내가 원하는 걸 넣을 수 있어요. 자, 여기를 지워볼게요. 딜리트 합니다. 그러면 격자무늬 나오죠? 이 격자무늬는 뭐였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빈 공간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만약에 백그라운드 상태일 때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딜리트 합니다. 그러면 fill이라고 창이 하나 나와요. 그러면서 이 지운 공간에 어떤 색을 채울 건지 물어보는 거죠. foreground 컬러는 위에 있는 컬러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아래에 있는 컬러입니다. 이 컬러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는 백그라운드로 지정을 했어요. 그 다음 오케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색이 들어가죠. 도화지 색인 거예요. 이 그림이 도화지에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레이어로 띄워주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을 딜리트로 지우게 되면
아예 가위로 잘라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공중에 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빈 공간이 나오겠죠. 여기에 내가 지금 얹을 그림을 가져와서 끼워 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컨트롤 A 전체 선택하고요. 컨트롤 C 복사했죠? 그 다음 이 그림으로 와서 컨트롤 V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이거를 이제 클릭 드래그해서 잡고 아래쪽으로 내리면 밑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동 툴을 이용을 해서 뒤쪽에 있는 그림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지금 여기 있는 장난감 통이 너무 크죠? 자, 이걸 옆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안 보이는 배경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 존재는 해요, 이게. 그쵸?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다 가려서 보이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게 폴리고널 라sso 툴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뭔가를 선택해야 한다 할 때는 폴리고널 라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직선으로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대개 현관문이라든지 또는 방문 같은 걸 이런 식으로 찍어 주시고요. 이런 배경들을 여러분이 원하는 멋진 이런 그림으로 바꿔주시면 마치 여러분 현관 앞에는 이런 풍경이 펼쳐지는 것 같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스마트폰 카메라 같은 걸로 사진 한번 찍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예제에서 쓰인 사진은 pixabay.com에서 전부 다운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런 장난감 통을 옆에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여기 있는 렉탱귤러 마키 툴, 엘립티컬 마키 툴, 여기는 폴리고널 라쏘 툴로는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선택하고자 하는 물체가 정형화되어 있는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선택하기 위해서는 좀 복잡하겠죠. 자, 확대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올리고요. 여기는 라쏘 툴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이런 부분도 라쏘 툴로 이용을 합니다. 돋보기 툴로 확대를 좀 더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경계선들이 보이겠죠? 여기에 라쏘 툴을 이용을 해서 찍고 찍어서 이런 식으로 일일이 그려줘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선택하는 게 그냥 라쏘 툴로 선택하는 것보다는 훨씬 정교하게 선택이 되겠죠. 확대를 많이 할수록 좀 더 정교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다가 보면 잘못 선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를 취소하고 싶은데 컨트롤 Z 해도 이렇게 찍은 거는 취소가 되지 않아요. 자, 이걸 어떻게 없앨까요? 처음부터 다시 선택할 수는 없죠. 자, 이때는 키보드에 있는 딜리트 키 누릅니다. 그러면 금방 전에 선택이 없어져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은 각이 진 모양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확대를 해서 좀 더 정교하게 해주면 깔끔하게 선택이 되게 됩니다. 보통 눕기 작업들 많이 한다고 하죠. 자, 그런 작업들도 전부 이런 식으로들 많이 하세요. 라쏘 툴로는 이렇게 정확한 곡선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는 거죠. 이게 시간도 적게 걸리고요. 퀄리티도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다 선택을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나요? 하시는데 몇 번 해보시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물체를 선택하는 것은 몇 번만 해보시면 1, 2분이면 금방 선택합니다. 자, 선택을 다 해볼게요. 다 선택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옆에다가 복사를 할 텐데요. 자, 복사할 때 컨트롤 C 하셔서 컨트롤 V로 붙이죠. 자, 그 다음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복사가 되죠. 자, 얹으시면 여기 있는 이 모양과 여기 있는 이 모양이 다를 거예요. 어떻게 다르죠? 여기 있는 건 원래 있는 것 같지만 여기 있는 건 어때요? 붕 떠 보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자,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경계선을 보시면 이 경계선 부분이 이 컬러에서 배경 컬러로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여기는 어떻죠? 경계 부분이 딱 끊어지겠죠. 그 이유는 선택을 할 때 그 구역을 딱 끊어서 잘라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경계 부분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어때요? 전부 다 붕 떠 보이죠? 그래서 선택을 할 때는 선택 구역을 약간 확장시켜 주거나 뿌옇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 있는 눈을 꺼주고요. 자, 여기서 아무거나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선택하시고요. 레이어 선택하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여서 한번 움직여 봤습니다. 자, 이렇게 딱 끊어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금방 티가 나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택을 하실 때 feather를 이용을 합니다. 자, 상단에 보시면 feather라고 나오죠. 이 feather 값을 이용하면 경계 부분을 흐려주게 됩니다. 해볼게요. 지금 0이죠. 이 값을 좀 올려볼까요? 자, 5 정도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을 해볼게요. 그 다음 선택된 구역을 보면 어때요? 사각형이 아니고 라운드가 돼 있죠. 자, 이것은 원래 사각형으로 선택을 했지만 경계 부분을 흐려줬기 때문에 구역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컨트롤 C, 컨트롤 V 합니다. 움직여 볼게요. 자, 차이점 아시겠어요? 경계 부분이 좀 더 뿌옇게 흐려졌죠. 이번에는 feather를 좀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feather를 15 정도로 올렸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더 라운드로 바뀌었죠? 그만큼 경계 부분이 더 흐려진 거죠. 자, 이동 툴로 복사해서 다시 붙여볼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안쪽에 선명한 부분이 작아지고 바깥에 투명한 부분이 더 많아졌죠. 자, 우리가 직선으로 선택을 할 때는 이렇게 잘려진 부분이 보이겠지만, 자, 지울게요. 이번에는 라쏘 툴로 한번 해볼게요. 라쏘 툴에 폴리곤 라쏘와 그냥 라쏘 두 가지가 있죠. 그냥 라쏘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이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해 볼게요. 자, 경계선 어떻죠? 뿌옇게 되죠. 자, 이쪽에 있는 선택된 부분과 선택이 되지 않은 부분의 경계 부분을 뿌옇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곳에 가져다 얹었을 때 이 배경과 자연스럽게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다른 것과 합칠 경우에는 경계 부분을 약간 뿌옇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혼자 붕 뜬 것 같지 않고 자연스럽게 바닥과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했을 때 어디에 이용할지에 따라서 반드시 feather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feather는 선택을 하기 전에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선택한 다음에 주는 feather는 소용이 없어요. 자, 확대를 다시 해볼게요. feather를 0을 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선택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동합니다. 그러면 어떻죠? feather가 전혀 먹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서 feather 값을 한번 바꿔볼게요. 상단에 컨트롤 창을 보면 feather가 나오지가 않죠? 그 이유는 선택 툴이 선택이 돼 있을 때만 feather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선택 툴, 그다음에 이 선택 툴, 어떤 거든 선택 툴이 선택되면 feather가 상단에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에서 feather 값을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10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 다음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죠? 변화가 없죠. 원래 경계가 뿌옇게 해서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아까 0일 때와 똑같은 상태인 거죠. 이 상단에 있는 컨트롤 패널에 있는 feather는 이미 선택된 상태에서는 소용이 없어요. 자, 선택하기 전에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feather가 10인 상태로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선택을 해제해야 되겠죠. 컨트롤 D 해서 해제하고 이렇게 feather가 10인 상태에서 다시 선택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동합니다. 그러면 바뀌죠. 자, 아시겠죠? feather는 선택하기 전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feather를 적용하는 것을 깜빡했어요. 그래서 0인 상태에서 선택을 했어요. 자, 이제 feather를 넣어야 되는데 넣을 수가 없죠. 그러면 선택 해제하고 다시 feather 넣고 똑같은 구역을 선택하려면 힘들죠. 자, 이럴 때는 select로 갑니다. 상단 select 메뉴에 보시면 여기에 modify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feather가 있죠. 여기 있는 feather는 선택한 다음에 적용하는 feather고요. 툴을 선택했을 때 나오는 상단 컨트롤 패널에 있는 feather는 선택하기 전에 하는 feather가 되겠죠. 이 두 가지 feather의 차이점이에요.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서 feather를 적용을 합니다. 자, feather는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고요. 그 feather 옆에 보시면 anti-alias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선택을 이렇게 했어요.
패더는 0이죠? 이동을 해볼게요. 해제합니다. 컨트롤 D. 완전히 딱 끊어지지는 않고 약간이나마 경계가 부드러워졌어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 게 안티 알리아스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안티 알리아스를 끄고 해볼게요. 자, 여기서 안티 알리아스 끄고 패더도 0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이동해 볼게요. 컨트롤 D. 자, 차이점 아시겠죠? 안티 알리아스가 켜졌을 때와 꺼졌을 때의 차이는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택을 했는데 자꾸 이렇게 계단 현상이 나와요 하는 것은 안티 알리아스가 꺼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티 알리아스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끄고 쓸 일은 없습니다. 이거는 꼭 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새로 하나 복사를 해놨는데 여기에 지금 패더가 적용이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패더를 적용을 해볼게요. 자, 지금은 레이어 상태죠. 그렇죠? 자, 선택을 해서 복사해서 붙이면 레이어가 생성되고 선택은 자동적으로 해지가 되고 레이어만 남습니다. 자, 그런데 움직일 수가 있다는 얘기는 이 위에 있는 레이어에는 물체가 얘밖에 없죠. 자, 아래 거 꺼볼게요. 자, 물체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체를 자꾸 움직이면 당연히 얘가 움직이겠죠. 선택이 돼 있지 않아도 움직이는 겁니다. 레이어 상태에서는 선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백그라운드는 움직이면 어때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죠? 하지만 레이어는 움직이죠. 자, 여기서 이 레이어에 있는 아이콘 모양 있죠? 컨트롤을 누르고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 레이어에서 물체가 있는 부분만 선택이 돼요. 지금 바깥쪽은 다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체는 여기 있는 장난감 바구니밖에 없죠. 그러니까 장난감 바구니가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컨트롤 누르고 찍으시면 됩니다. 레이어에 있는 물체들은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찍으시면 전부 물체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패더를 적용을 할게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선택 툴을 눌러도 여기서 적용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자, 위에 셀렉트로 갑니다. 그 다음 모디파이에서 패더로 갑니다. 여기서 한 2나 3 정도만 줘볼게요. 자, 이 패더는 어느 정도 줘야 적당하느냐? 그거는 사이즈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적용해보시고 지금 있는 그림의 최적인 상태를 찾는 수밖에 없어요. 자, 오케이 했어요. 그러면 패더가 적용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이 뿌얘졌을까요? 아니죠. 지금은 선택된 상태만 뿌얘진 거예요. 이거를 복사에다 붙여야 효과를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컨트롤 C 해서 다시 컨트롤 V로 붙여요. 자, 그 다음에 아래 거 꺼볼게요. 그리고 경계 부분을 봅니다. 경계 부분이 뿌얘진 걸 느끼시죠? 자, 여기서는 조금 부족하다. 좀 더 뿌얘졌으면 좋겠다 할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준 2의 수치보다 좀 더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혼자서 붕 떠 있는 것 같지 않고 잘 어우러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패더, 안티 알리아스, 레이어, 선택의 연관성이 되겠습니다. 이 연관성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은 컬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파일을 하나 열을게요. 뉴 파일을 눌러서 새로운 파일을 열 수가 있겠죠. 자, 새로운 파일을 열 때 포토, 프린트, 아트, 일러스트레이션, 웹, 모바일, 필름, 비디오 이렇게 골라서 열 수가 있습니다. 포토는 여러분들이 사진 인화하실 때 32 사이즈, 64, 75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이즈대로 아예 열 수 있게끔 세팅이 돼 있는 거고요. 프린트는 A4, 타블로이드, 리갈 사이즈 이렇게 미리 지정을 해놨죠. 자, 이렇게 여시면 정확한 사이즈대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웹은 웹용에 필요한 이런 작업물들에 맞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사이즈를 만들 때는 여기에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인터넷에 올리신다든지 또는 휴대폰으로 볼 때 컴퓨터 모니터에서만 볼 때는 이렇게 픽셀 단위로 입력을 해서 사이즈를 지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프린트하거나 인쇄해야 된다 할 때는 여기는 프린트 들어가셔서 원하는 사이즈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지금은 인치로 되어 있죠. 이걸 누르시면 여기에 센티미터와 밀리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사이즈로 직접 입력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로로 긴 사이즈, 가로로 긴 사이즈 여기서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자, 일단 열어볼게요. 자, 선택을 아무데나 하나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색을 넣어볼게요. 자, 포토샵에는 포그라운드 컬러와 백그라운드 컬러 두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기본 컬러는 여기 아래에 있는 까만색과 하얀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기본 컬러로 바뀌고요. 컬러를 바꿀 때는 포그라운드나 백그라운드 컬러 둘 중에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컬러 피커라고 나오죠. 제가 위에 있는 이 포그라운드 컬러를 클릭을 했기 때문에 포그라운드 컬러의 컬러 피커가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서 우측에 있는 컬러 막대에서 슬라이드를 움직여서 컬러의 종류를 지정을 합니다. 자, 위에서 아래까지 오다 보면 컬러가 계속 바뀌죠. 자, 빨간색, 핑크색, 파란색, 하늘색, 연두색 여러 가지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컬러에 일단 슬라이드 바를 가져다 놓고요. 마우스를 사각형 박스 안에 가져오신 다음에 원하는 컬러를 찍으시면 이 윗부분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내가 지정한 컬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클릭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컬러를 찾으시는 거예요. 클릭 드래그 하시면 계속 바뀌죠.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우측 상단 코너로 가져다 붙이면 완전한 원색이 되는 거고요. 좌측으로 갑니다. 그러면 점점 밝아지다가 나중엔 하얀색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아래쪽으로 가져가면 점점 어두워지다가 까만색이 됩니다. 자, 이거 중간 부분은 그 두 개가 적당히 섞이는 컬러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각 컬러마다 다 컬러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원하는 컬러를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컬러를 하나 지정한 다음 OK 했어요. 자, 그러면 위에 컬러가 바뀌었죠. 자, 이게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컬러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이제 이 컬러를 여기에 넣어줘야 돼요. 에디트에 가시면 Fill이라고 있죠. Fill 들어갑니다. 그러면 앞서 이용했던 내용이 여기에 나오게 돼요. 지금 현재 이 안에 컬러를 백그라운드 컬러로 넣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컬러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게 백그라운드고요. 이 위에 있는 게 포그라운드예요. 지금 백그라운드니까 우리가 이걸 눌러서 포그라운드로 바꿔주셔야죠. 그래야 지금 우리가 바꾼 색을 넣을 수가 있겠죠. 오케이 합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백그라운드 컬러도 바꿔볼까요? 클릭하시고 이번에는 백그라운드 컬러 지정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에디트 Fill 들어가요. 자, 그러면 여기에 포그라운드라고 나와 있죠? 이걸 눌러서 백그라운드로 바꿉니다. 오케이 합니다. 들어가죠. 자, 아시겠죠?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 컬러 넣는 방법. 자, 그러면 포그라운드나 백그라운드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차피 색을 넣는 것도 마찬가지고 색을 고르는 방법도 똑같은데 차이가 있나요? 자, 차이는 거의 없어요. 필요에 따라서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컬러가 두 가지가 쓰여야 할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뭐 그라디언트라든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을 두 가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앞에 있는 건 포그라운드, 뒤에 있는 건 백그라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색을 넣을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에디트 Fill 가면 굉장히 귀찮죠. 자, 그래서 이거는 단축키를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포그라운드 컬러를 집어넣을 때는 Alt, Delete 누르면 컬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넣을 때는 Ctrl, Delete 누르시면 들어가게 되겠죠. Alt, Delete, Ctrl, Delete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서 색도 넣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다가 다시 바닥을 하얀색으로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이 부분 클릭합니다. 그러면 까만색과 하얀색으로 바뀌죠. 자, 그 다음 전체에 색을 넣어버리면 되겠죠. 자, 백그라운드는 Ctrl, Delete 누르시면 백그라운드 컬러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새로운 레이어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레이어는 기존에 있는 그림을 레이어로 띄운다든가 복사해서 붙여서 레이어로 만드는 거였는데, 자, 아예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레이어 팔레트에 보시게 되면 플러스라고 있죠. 이거 누릅니다. 그러면 빈 레이어가 하나 나와요. 비어있는 셀로판지를 하나 위에다 얹은 거죠. 그 셀로판지 위에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여기에 선택 툴로 이렇게 박스를 그리고요. 컬러를 찍고
포그라운드 컬러를 원하는 컬러로 선택한 다음, 자, 포그라운드 컬러를 Alt 딜리트로 넣습니다. 색이 들어가죠? 컨트롤 D 합니다. 그러면 아래 백그라운드 눈을 끄게 되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선택 구역을 만든 다음 색을 넣을 수도 있겠죠. 여기 색을 넣은 부분 지울까요? 선택 툴로 이만큼 선택하고 딜리트 합니다. 그러면 지워지겠죠? 빈 공간이니까, 그쵸? 여기다가 그림을 이 라쏘 툴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하트를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쁘게는 안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Alt 딜리트 누릅니다. 그러면 컨트롤 D 하트 모양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트 모양을 뚫어줄게요. 이렇게. 자, 딜리트 키로 지웁니다. 컨트롤 D 이런 모양도 만들어줄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와 선택과 컬러의 연관관계를 알아봤고요. 같이 섞어서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처음에 배우실 때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몇 번씩 반복해서 하시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숙달을 하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